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KRC 뉴스입니다. 공사는 지난 7월 28일 나주 본사에서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스마트 공기업을 비전으로 청렴, 안전, 혁신, 비전 선포식을 열고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청렴 분야는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사를 지향점으로 경영진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청년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전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공사를 지향점으로 지사의 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사고 대응팀 파견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혁신 분야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혁신을 지향점으로 경영, 업무, 조직, 인적, 공공 5대 분야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병호 사장은 청렴과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기반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사는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 42개소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제도에 참여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제도는 발전량을 하루 전에 예측하고 당일 일정 범위 오차율 이내로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공사는 이번 제도 참여를 통해 지급받는 인센티브를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사는 2019년부터 직접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의 5%를 마을 발전소 무상 건설이나 마을 공동 수건 사업을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이 비상이었는데요. 공사는 이병호 사장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호우 지역을 중심으로 68개 배수장을 가동하고 221개 저수지에서 홍수 조절을 위한 방류를 실시했습니다. 이병호 사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위험 요소를 더 꼼꼼하게 찾아내고 준비하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호우 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사는 농식품부와 함께 2023년부터 스마트 재해 예방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는 2003년부터 저수지와 방조제 739곳에 지진 계측기와 누수 계측기, 제방, 변이 계측기를 각각 설치해 재해 예방 계측을 하고 있는데요. 개별 계측의 경우 종합적 판단 대응이 어렵고 대규모 저수지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중소규모 저수지의 재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중소규모 저수지를 포함한 공사관리 저수지 3,421개소에 강우량계, 누수계, 변이궤 등 계측 장치를 패키지로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해 예방 계측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통합 계측 장치가 설치되면 종합적인 예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계측된 자료로 빅데이터 구축과 디지털 트윈 연계로 재난 대응 역량 고도화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공사는 2022년 을지 연습을 맞아 24일 전남 나주호에서 나주시청과 인근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국가 중요시설 방호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농어촌공사와 유관기관은 드론 테러 시 나주호의 재방 손상과 하천수 유출에 따른 지역 주민과 농경지 피해 등을 대비해 상황 전파와 주민 대피 등 초동조치 긴급복구 계획 수립 및 복구반 편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장비 인력 지원 등 대응 조치를 실제로 실시하고 점검했습니다. 또한 공사는 국가 위기 상황에 따른 농업용 수리시설 위기 대응 능력 제고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상황 부여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을 직접 참관한 이병호 사장은 대표적인 수리시설인 나주호의 응급복구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비상대비 태세와 유관기관 공조로 주요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사는 22일부터 4일간 안보 위험 및 재난 위험을 동시에 대비하는 을지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비롯해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업 공공기관이 모인 농업기관 상생협의회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오픈 캠퍼스를 운영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기관별 주요 사업 및 농정 특강, 현장 특강 등 농업 분야 직무 교육과 함께 각종 취업 관련 특강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병호 사장은 12일 경기도 양평군 농업 기반시설 피해 현장에 방문해 응급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제5회 어도사진 공모전의 응모작을 오는 10월 5일까지 접수합니다. 공모 자격은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어도와 수산생물이 어도를 이용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면 됩니다. 접수는 국가 어도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짝짝짝짝! 칭찬 스티커 끝! 한국농어촌공사 이번의 자랑 칭찬합니다 시간이 돌아왔어요. 한국농어촌공사는 칭찬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KRC 칭찬합니다 게시판에는 이미 수많은 댓글들이 반겨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농어촌의 자랑 농이랑 이번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선배에게는 인정받고 후배에게는 존경받는 이강민 과장님입니다. 함께 만나봐요. 이강민 과장님은 충남지역본부 홍성지사 농어촌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시행하는 에너지 자립 모델 실증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마을 주민들의 더 나은 생활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냉난 방비를 절감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해요. 띵동! 칭찬 편지가 도착했어요. 신촌마을 마을회관에서 보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현장에 나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준 이강민 과장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보내온 편지입니다. 신촌마을 마을회관은 패시브 하우스 신축 사업을 계획해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마을회관을 만들고자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단열재보다 훨씬 두꺼운 첨단 단열 공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실내에 열을 보존할 수 있는 고성능 창호 설치는 물론 신선한 바깥 공기를 내부 공기와 교차시켜 온도차를 최소화한 뒤 환기에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열회수형 환기 장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장님에게도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어려운 단어들이 쭈루루루루 가득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들었고 상대적으로 비싼 공사비로 사업을 포기하자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마을회관 실배치 부분에서는 주민들 사이에 큰 의견 차이로 갈등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하지만 이강민 과장님은 절대 부정적인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사업 담당자까지 안 된다, 어렵다 등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사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어요.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시로 회의를 열어서 설명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고 해요. 이강민 과장님만의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지역개발 사업은 상향식 특성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해야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밖에 건축, 전기, 기계 등 협조해야 하는 부분도 많다고 해요. 갈등 없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인지라 꼼꼼함과 끈기가 필요하지만
이강민 과장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세심한 성격이 주민들의 마음을 열고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이에게 신뢰를 주는 이강민 과장님이었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일에 대한 열정이 가득 느껴졌는데요. 다음 농이랑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